안녕하세요. 가정사역대담의 진행을 맡은 대한성공회 여성선교센터 한주희 한나사제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엄마의 눈높이 연습이라고 하는 책 저자이신 윤주선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마의 눈높이 연습 저자 윤주선입니다. 저는 중1, 초4 두 아들의 엄마이고요. 현재는 화수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책에 보면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여는 눈높이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거기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눈높이 연습을 하면서 소통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부모와 자녀가 소통한다는 거,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오해 없이 우리의 뜻이 잘 전달되는, 말 그대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대화는 많이 하잖아요. 네. 가정에서도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많은 대화를 하고요. 저는 학교에서도 많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게 오해 없이 내 뜻이 잘 전달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저희 중1 아들이 책상을 한번 내리 찍는 거예요. 그리고 비속어를 쓰는 겁니다. 어머. 제가 깜짝 놀랐고요. 저는 코칭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 비속어를 쓰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 순간 제가 아이에게 아이의 말과 행동에 제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들을 수 없거든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지 그 아이의 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오해 없이 서로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쌓여있던 게 많았어요. 어머, 어떡해. 엄마가 비교했던 거, 동생이랑 은연중에 비교했던 말, 그리고 아이에게 부담을 줬던 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폭발을 한 거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른들도 그렇지만 평상시 내 마음을 잘 알고 살아가나요?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치고 살아가다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쌓여 있으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폭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말과 행동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 친구의 생각, 이 친구의 감정, 이 친구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또한 아이에게 진솔한 제 마음을 보여줬어요. 엄마는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하고 너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너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저희 아이가 엄마 이제 학생을 코칭하지 마시고 저를 코칭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희 아이는 제가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줬던 것처럼 자신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저한테 엄마, 나를 격려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마, 나를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나요? 애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속에 담아두고 왜 엄마는 나를 응원하지 않지? 엄마는 왜 학생들을 더 사랑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쌓아뒀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의 눈높이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법들을 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아이와 이렇게 제 마음을 보여주고 아이의 마음도 만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눈썹이 살짝 펴지는 거예요. 좀 다운되는. 그때는 격하게 반응했던 것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알았어요, 엄마. 엄마도 이제 노력해주세요. 알았어. 엄마가 노력할게.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엄마가 좀 많이 힘들었어. 다음부터는 말로 표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뭐지? 막연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아이의 그 마음도 내가 잘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누리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아이의 마음에 좀 집중해달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요즘에도 계속 지금 학교에 계시기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계시니까 계속 아이들의 마음을 만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좀 저희한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침에 한 명, 또 방과 후에 한 명씩 제가 하루에 2명씩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 코칭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저와 함께 코칭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만났던 친구 중에서 한 여학생이 기억에 납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누가 봐도 모범생이에요. 밝고, 우리 사제님처럼 긍정적이고, 굉장히 쾌활하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나 묵직한 바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엄마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떡해요? 아이가 부모님의 그 기대를 알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건 네. 너무 슬픈 이야기죠.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엄마가 이걸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기대를 충족시키면 더 큰 기대를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 부담감, 책임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엄마는 만족하지 않아. 여기를 만족시키면 더 큰 기대를 나한테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난 하지 않겠어 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아이에게는 마이너스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더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꿈에 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 친구에게 생긴 믿음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기대를 할 거야. 나는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부모님들이 내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막상 저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어때요?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더 해야지 너가 성장하는 거야 라고 아이를 채찍질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즐겁게 배우고 있는지, 그 공부하는 과정이 즐거운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한 남학생 생각이 나는데요. 그 남학생은 그림 같은 친구입니다. 교실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모델 같아요. 그런데 연필을 쥐고 뭔가 하지를 않아요. 이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상처받았던 어린 친구를 같이 만났어요.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아빠랑 대화를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가 산책을 하자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초3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는 학교에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폭의 피해자였던 거죠. 그때 부모님이 학교로 오셨어요. 이 친구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위로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따뜻한 위로, 안아주는 것, 함께 하는 것.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아빠가 너를 보호해 줄게. 수고 많았다. 너가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외로웠지? 이런 위로와 따뜻한 마음이 이 친구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혼을 내신 거예요. 너는 왜 그런 아이한테 당하니? 당해야지. 그 순간 이 친구는요, 갈 곳을 잃어버린 아이 같은 그 외로움을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아시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그 마음을 저에게 표현하면서 얘기하면서 함께 만났던 그 마음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구나. 이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긴 쉽지 않거든요.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 앞에서 만일에 머리가 하얘진 것처럼 말도 잘 못하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준 건 아닌지 혹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함께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부모님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그 여학생이나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해진 남학생처럼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자녀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사실 고등학생들이 많아요. 지금도 대학생 친구도 코칭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생 친구들도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고3, 1학기, 2학기에 만난 아이들도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너무나 희망적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넌 끝났어. 너 이렇게 하다가 중학생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중학생 아이한테는 너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이 안 잡혀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너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요,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부모님께서 아이의 문을 여는 공감대화법을 적용하시고 코칭을 한번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보는 순간 어때요?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쯧쯧쯧 불안과 걱정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불안과 걱정의 아래에는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가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면 좋겠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불안과 걱정의 그 마음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마음 밑에 있는 사랑의 마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불안과 걱정이 많다면 사실 그 부분이 나의 믿음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친구가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아유, 어떻게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지만 이 친구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진실되게 표현하진 않으면서 알아주기를 바래요. 우리도 사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 친구들에게 너가 당연히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지,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고 이 친구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누구나 우리 아이는 잘 되길 바라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술로 내뱉는 그 믿음의 고백은 저주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씨앗처럼 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뿌린 씨앗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자랄 것인지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친구에게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너가 잘 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거다. 지금 잘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너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거다. 너는 엄마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해주시고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 물고기가 작은 어항에서는 10cm도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강에서는 좀 제법 크게 자라요. 20cm? 그런데 큰 강에 풀어놓으면요. 이 친구는 1m 넘게 자랍니다. 똑같은 물고기도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몸집의 크기가 달라져요. 똑같은 우리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의 크기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아주 작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큰 물고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제각각 자기의 색깔이 있잖아요.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자신의 빛깔대로 행복하게 꿈을 이루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향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말로 그런 믿음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혹시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 교육을 좋아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쉬고 이런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확 띄니까요. 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서 매일매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게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가정에서 말씀을 많이 읽지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각자 읽는 시간은 가지지만 잠자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 같이 읽어요. 그런데 한 장씩 읽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요. 요즘의 고민들이 나타나요. 그렇겠네요. 친구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엄마한테 서운했던 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도 또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엄마, 이거 지난번에 읽었는데 또 같은 말씀이네요. 정말 성경이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네.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하신가 봐. 이렇게 저희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엄마,
나는 배짱이처럼 살고 싶어요. 개미처럼 일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만일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 성실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꽉 닫습니다. 그렇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네. 너는 지금 쉬고 싶구나. 배짱이처럼 놀고 싶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쳤어요. 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는 구절이 나왔어요. 오.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엄마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교육도 사실 됩니다. 말씀을 한 장 읽는 것으로도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1분 칭찬하기도 저는 실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부모님도 인정과 칭찬이 중요하죠. 네. 아이들이 엄마 이거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기분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힘이 나죠. 네. 아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는 이렇게 칭찬해줘.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줘라고 저희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순간을 기억했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칭찬해주는 그 시간이 1분이면 되거든요. 네. 그 1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킨십 하는 거. 저는 꼭 강조를 드리는데요. 네. 아빠의 스킨십은 힘을 줍니다. 엄마의 스킨십은 따뜻함을 줘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안아주는 거. 혹은 학교 갔다 왔을 때 수고했다 하고 한번 안아주는 거. 저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네. 수고했어 자기야 하고 한번 안아주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도 그 모습이 이제 익숙하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두 팔을 벌리면 남자아이인데도 네. 와서 안기고 저를 톡톡톡 해주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가요. 그렇게 하는 그 시간들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하루에 10분 시간을 내셔서 매일매일 실천하시다 보면 네. 삶 속에서 그러한 소통,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너무 오늘 말씀 감사한데요. 끝으로 혹시 그래도 이것만은 또 한번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 여기 함께 영상 보시는 분들께 끝으로 해주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모님들이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자녀들을 키우고 코칭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희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누리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귀한 가정을 함께 만드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가정사역 대담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